아무튼 뭐 지금 이제부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 24년도에 뭘 했냐면 그 보안 솔루션으로 한 3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ISMS 관리 프로그램. 이거는 쉬운데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자바만 있으면 돼. 그죠? 언어 하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 DLP, 그죠? USB 차단, DLP는 아니지, 매체제요. 그러니까 USB 차단하고 막는 거, 그것도 만들었고, 얘가 조금 어려운 거는 비주얼 C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C#으로도 안 돼요. 얘는 비주얼 C를 써야 된다라는 그것도 그 언어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DB 접근제예요. 그죠? 뭐 거의 다 만들었죠.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공부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쓰기 위해서. 제가 보면 이제 기업에서 보안 컨설팅을 하면 돈이 많은 회사가 있고 돈이 적은 회사가 있어요. 대부분 돈이 적어요. 항상. 왜? 솔루션이라는 게 사면 계속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DLP는 제가 이걸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DB 접근 제어를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도요. 구매가가 얼마냐면 보통 1억 정도 해요. 이 비싸. 엄청 고가예요. 왜? SQL 로그를 기록해야 하다 보니까 스토리지 비용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면 15%의 그 유지 보수 비율이 나가요.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원이죠. 1년에 1,500만 원. 1억에 샀다 치면. 근데 이걸 따져보면요. 우리가 DB 접근 제어만 사야 되냐? 뭐 NAC, 낙이라는 솔루션도 있고, 뭐 매체 제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화벽도 사고, 웹방화벽도 사고, IPS도 사고.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이 어떻게 돈을 저금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 뭐가 있냐? 뭐 중견기업 다 마찬가지야. 사실 대기업도 부담스러워요. 대기업은 더 비싸.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안 담당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담당자의 이력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담당자들이 크게 ISMS를 관리하는 거 하나. 근데 이제는 뭐 컨설팅을 따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솔루션 관리인데 여러분들 솔루션 중에 이제는 그 뭐 기술적인 문제 혹은 하드웨어 고장 이런 게 일어나면 누가 합니까? 업체가 하죠, 당연히. 왜? 유지보수 비용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 지워버리잖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면 이 담당자는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사람을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아는 게 없어. 왜? 어떤 솔루션을 해도 자, 뭐 솔루션 뭐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저는 뭐 신청서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밖에 못해. 이런 사람을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대체 1순위입니다. 1순위.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내가 본 사람들은 그랬어. 내가 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솔루션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몰라요. 이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엔지니어 뭐 어떤 솔루션 엔지니어 한다 그래도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고 일하는 사람과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원리를 알면요. 취약점도 알게 되고 원리를 알면 이걸 응용해서 다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다가 좀 다른 거는 바로 이거예요. 뭐 여차하면 만들어준다 이거지. 여차하면 그까짓 거. 뭐 DB 접근 제어건 뭐건. 왜? DB 접근 제어나 서버 접근 제어 이런 보안 솔루션들의 핵심은 뭐죠?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의 중간에 있어서 이거죠. A와 B의 중간에 있는 거를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보안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면 프록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우리가 DB 접근 제어를 사야 되나?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우리가 보안 솔루션을 사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볼게요. 법이라는 게 뭐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인 거고요. 법은 구체적으로 안 써놔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써두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지. 그럼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상세화시키는 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상세화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상세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상세화시킨 게 고시입니다. 고시. 고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죠? 매뉴얼. 가이드라인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이 고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라는 고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영상 처리 기기, 그죠? 그거에 대한 고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생체 인식에 관련된 뭐 그런 고시가 있는 거고, 위치 정보에 관련된 고시가 있는 거고, 가명 처리에 대한 고시가 있는 거고, 매뉴얼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매뉴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B 접근 제어를 왜 사야 되는데? 라는 이 질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예요. 그러면 관리적 보안에서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죠. 기술적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들이 있어. 안정성 확보 조치. 이건 뭐 계획서, 문서에 관한 거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이 문장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봐볼게요. 접근 통제라는 게 있어요. 접근 통제. 접근 통제가 뭡니까? 너 들어와, 못 들어와. 그냥 그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IP 주소 등으로 인가된 자만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P 주소 등으로. 그러면 IP 주소 딱 지정해두고 관리해라. 뭐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여기에 접속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로그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죠? 로그를 보관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보관해야 되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뭐가 됩니까? DB가 되는 거잖아요. DB가. DB에 대해서 로그를 보관을 하래. 근데 뭐를 보관해야 되냐? 요걸 또 가이드 해설서로 만든 게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해설서죠. 이게 IP 주소, 이거 보관하고, 계정 보관하고, 접속 일시 보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 업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고객 정보죠. 이걸 보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보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된 거는요, 매월 검토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왜 이걸 보관하라고 이렇게 법에서 귀찮게 시키고 있냐? 간단해요. 해킹이 되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어떻게 한번 잡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 또 이것도 내부 관리 계획의 정한 바를 따르는데 결론은 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이 두 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건 DB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써서 이 DB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걸 쓰는 사람이 이용자, 고객. 이용자라고 얘기하면 고객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자의 로그를 기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직원,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해요. 직원, 한마디로. 취급자의 로그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로그는 누구의 로그를 기록하라는 거냐라는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책과 지침과 법률, 시행령, 고시, 가이드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 주어가 뭐냐예요. 주어가 핵심이에요. 주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보안 업데이트를 하래. 누가 해야 되는데 그죠? 주어죠. 여기 개인정보 처리자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있는 이가로 끝나면 주어다.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옛날에 영어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면요. 이런 정책, 지침, 고시, 가이드라인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접속 로고를 기록하는 주어는 도대체 누구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 봐보세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SQL 로그,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내부적으로 SQL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용자의 로그는 안 해도 된다. 근데 개인정보 취급자, 바꿔 얘기하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취급자의 로그는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이 관리 프로그램에서 기록하면 되죠. 그런데 취급자 중에서는 이런 SQL 툴, 예를 들어서 이런 하이드 SQL, 이런 툴이죠. 이런 툴로 들어가서 직접 SQL을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로그, 이 SQL 로그는 누가 기록하냐? 사실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야. 정말 무식한 사람이 이거예요. 이 SQL 로그를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SQL 그 DB 접근제 툴 없어? 그러면 DB에서 로그 기록하면 되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DBMS는요 오디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트 기능으로 SQL 로그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자, 그 기능을 쓰려면 일단 DB를 껐다 켜야 돼요. 운영 중인 시스템을 내렸다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 SQL 로그는요 이 취급자의 얘 로그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얘도 기록돼요. 왜? 골라서 기록할 수 없어요. 골라서 이거는 기록하고 이거는 빼고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로그의 양이 얼마나 쌓이는지 아세요? 이 DB 죽어버려요. 상상 이상이에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지. 이거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지적을 한 거야. 이 시스템이, 자, 대한민국 오라클 DB를 쓰는 것 중에 오디트 기능을 쓰는 데가 있는지 봐보세요. 대한민국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 기능이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DB 성능이 30% 이상 떨어져요. 그게 좋은지는 안다고. 근데 아무도 못 쓰는 기능이에요. 있음에도. 그럼 언제 쓰냐? 심각한 시스템 장애가 나서 DB를 뭔가 고쳐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아주 크리티컬한. 그때 잠깐 쓰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SQL 로그를 기록하라고 오디트 기능을 활성화하라고요? 이거는 정말 한쪽만 알고 한쪽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보안 담당자가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가 뭐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거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 모르는 사람끼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DBA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한심하겠지. 솔직히 말하면 한심해요. 둘 다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심사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가 됐든 왜 이렇게 일하게 되냐면 아까 그거야. 원리를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법률과 제도 이런 걸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모르면, 자,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초등학생이 하는 소리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컨설턴트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돼서 법에 이렇게 쓰니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도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초등학생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직원 중에 취급자가 몇 명이나 DB를 직접 쓰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생각보다 전체 직원이 1000명이다 하더라도 실제 이렇게 쓰는 거는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명도 안 되는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1억짜리를 산다? 1년에 1500씩 유지보수 주고? 그거는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본인 회사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규정, 이걸 만족하고, 원래는 SQL 로그 같은 거 솔직히 얘기해서 심사할 때 지적 안 했어요. 이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지적하는 거야. 뭐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야.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DB 접근 툴을 만든 거죠. 이건 뭐죠? 왜? 미들웨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따를 개발해 버린 거예요. 왜?
클라이언트의 하이디 SQL이나 토드나 SQL 디벨로퍼 쪽을 지원하게 만들면요. 일단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를 사면 일단 구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10명밖에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든 거고요. 이런 클라이언트가 뭐 기능이 우수하다, 나쁘다, 이건 둘째 얘기입니다. 둘째 얘기고, 어차피 사용자는 10명도 안 돼. 그리고 미들웨어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바로 만든 거죠. 미들웨어를 자바로 만든 거예요. 그죠? 얘가 미들웨어죠. 얘는 관리 프로그램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정, 이건 DBMS 접근 제어 계정이죠. 이렇게 넣고 내가 어느 DB, 그냥 할까요? MySQL DB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DB 툴이잖아요. 물론 이 툴이 토드보다 후졌고요. 이 툴이 아까 하이드 SQL보다 후졌어. 그건 맞아. 그런데 일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개발자가 투덜거릴 수도 있지. 나는 토드 쓰고 싶은데, 나는 MySQL 툴 쓰고 싶은데, 그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SQL 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SQL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냐, 실행계획. 그죠? 요게 아이디는 지금 마스킹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이 컬럼에. 그죠? 저희가 마스킹을 이 접근제에다가 넣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날리고 있잖아요. 이런 SQL들의 로그를 모두 다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SQL 로그에서 봐서 이거 조회해 보면 지금 날라온 SQL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IP 주소예요. IP 주소인데 IP 버전 6 형태로 찍은 거고,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127.0.0.1과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찍히냐? 이거는 톰캣을 설치할 때 톰캣 환경에다가 아규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설정을 하면 제대로 찍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자, 실행일자, 일시, ID, 그 다음에 IP 주소, 수행한 SQL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보 주체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로그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로그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DB 접근자의 로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얘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얘도 DB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시비를 걸어.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이 화면에 접속 기록, 이 웹사이트 얘기하는 거죠. 접속 기록을 만들었고, 행위 로그, 그죠? 조회, 이걸 기록하라는 거야. 조회했냐, 입력했냐, 수정했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면이 깨질까봐 이렇게 보이지만 뒤쪽에 SQL 파라미터까지 다 DB에 저장해 놨죠. 파라미터가 있으면 뭐를 조회했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안정성 확보 조치의 접속 기록 및 보관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DB, 이렇게 프로그램 연결할 때 IP 등 지정해서 연결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 이 사용자 있죠. 요게 취급자죠. 이 툴을 쓰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사용자를 등록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IP 지정 기능이 있죠. ID, 패스워드, IP 지정. 그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 툴을 쓰는 겁니다. 이 툴을. 그리고 슈퍼관리자는 이 웹화면을 쓰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슈퍼관리자는 뭐 웹화면도 쓰고 이 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둔 거야. 그러면 사용자 목록 관리는 실제 지금 툴을 쓰는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요. 2명. 그죠? 그리고 오류 횟수.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갈 때 패스워드 몇 번 이상 틀리면 락 거세요. 그게 어딨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여기 조치에 뭐가 있냐면 접근 권한 관리가 있어요.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요 문장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요거 패스워드 틀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 요 사이트 패스워드 틀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 횟수 관리가 있는 거죠. 틀리면 카운팅 되게. 그리고 슈퍼 관리자가 이걸 풀어줄 수 있게. 이게 초기화. 이게 초기화 버튼이죠. 그럼 영어로 바뀌죠. 물론 다시 로그인하면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전부 다 안정성 확보 조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메일 주소가 있어. 너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혹은 엑셀로 다운로드 할 때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거죠. 물론 원래 라디오 버튼을 넣어갖고 그냥 클릭하게 만들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글자로 써라 이거죠. 그러면 엑셀 다운로드 할 때 사유 입력 받으면 DB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DB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죠? 검토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로그 기록되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로그를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요. 내가 만약에 SQL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린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날리면 이 로그의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 조금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날리는 이 SQL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마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거 공부하면 나오는데 허프만 코딩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쓰나? 허프만? 이게 뭐냐? 압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SQL 문장을 이쪽 로그에 기록할 때 허프만 코딩으로 압축을 해서 넣을까? 그러면 이제 또 볼 때는 또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빼긴 뺐어요. 그래서 SQL을 날릴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테이블을 조회할 때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 유저라는 걸 조회할 때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데요. 이거 테스트로 넣은 거죠. 그러면 유저라는 테이블이 이거잖아요. 지금 조회한 거죠. 그럼 여기에 로그가 기록되면 안 되겠네. 그죠? 여기 SQL 로그죠. SQL 로그에 유저 없잖아, 유저. 그죠? 유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로그 특정 테이블을 빼거나 컬럼을 빼거나 그런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두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안정성 확보 조치에 이제 그 내용도 약간 있는데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출력 복사 시 안전 조치. 이 출력 복사 시 안전 조치 하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종이 출력 이거 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 종이 출력이죠. 종이 인쇄물 써 있으니까 이 말은 개인정보 출력 시 여기 뭐가 있어요? 화면 표시 뭐죠? 마스킹이에요. 마스킹. 불필요한 거는 마스킹 처리해라. 그거의 근거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게 ISMS 인증 기준에 응용 프로그램 접근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도 마스킹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올이라고 썼으니까 아이디는 이 곱하기로 바꿔라. 그죠? 근데 이 곱하기를 바꿀 때 여기 클라이언트에 와서 바꾸면 안 되겠지. 서버에서 바꿔서 결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봐볼게요. 뭐 아이디 컬럼 있나? 이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에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DB 에러예요. 아이디 컬럼이 없나? 자, 그러면 다시 로그인 해보죠. DB 바꿔서 우리 쪽에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SQL 로그 여기 아이디가 마스킹 돼 있잖아요. 그죠? 테스트에도 이름도 마스킹 돼 있잖아요. 지금 생년월일은 안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기능을 여기에서 설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컬럼들을 마스킹할 건지 아니면 일부 대처는 내가 수작업으로 딱 그냥 지정해서 어떤 컬럼 무조건 바꿔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도 되고 올로 두면 모든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마스킹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이게 필요한 거의 근거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였고 그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접근 권한 관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가 있었고요. 접속 기록 및 보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 보안, 그죠? 요거 출력 복사 시 안전 조치 이 네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DB 접근 제어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서버 접근 제어도 이런 시나리오가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 메인이 되는 건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냐? 여러분들이 가끔 CPPG를 따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안기사를 따고. 근데 거기에서 이게 최악의 자기 모습이 이거야. 내가 CPPG를 공부하니까 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있는데 여기 화면 표시가 있어.
여기 이거 마스킹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 마스킹 안 돼 있네. 개발자들한테 이제 니네가 능력껏 고쳐보세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죠. 초딩이나 하는 일이에요. 초딩이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킹이 안 돼 있어.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마스킹을 해야 될 모든 컬럼을 조사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DB를 모르니까 안 되지. 그게 아니지. DB를 본인이 직접 봐서 찾아야죠. DBA한테 의뢰하면 DBA가 무슨 생각해요? 쟤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쟤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다 찾아주면. 그럼 다 찾아줬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스킹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고 어느 모듈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최소한 뭘 해야 된다? 샘플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샘플은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가이드를 해줘야지 개발자가 딱 적용하는 거지. 본인은 못하는데 이 법률 하나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뭐다? 초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기술자가 우리 자격증으로 얘기하면 자격증이 두 가지 분류가 있다. 관리적 자격증만 주구장창 있는 사람, 뭐 ISMS 심사원, 뭐 PIA, CPPG 이런 거. 기술적 자격증만 주구장창 있는 사람, 보안기사, 뭐 K실드, 그 다음 뭐 있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같이 아우르고 보안 진단원 할 때 샘플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코딩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커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은 솔직히 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웹 취약점 점검할 수 있는데 고치지도 못하는데 뭐 점검하는 게 뭐야. 고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웹을 개발할 때 개발 보안도 준수하면서 했어, 사실은.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 자, 우리가 DB 접근 제어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소스 코드를 갖고 개발 보안으로 진단을 해. 그래서 취약점이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고쳐야 될 거와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진단했으니까 야 이거 무조건 다 고쳐. 이건 뭐라고요? 초딩이에요. 고쳐야 될 건 뭐고 이건 안 고쳐도 되는 걸 구분해 줘야 되고 그거는 뭐다?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레벨이.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거 하면 되겠죠? 그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본 이건 어디에도 쓸 수 있어요? 내가 프로젝트 할 때,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쓸 수 있어요. 공모전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땡큐인 거죠. 이게 일할 때도 쓸 수 있고 완전히. 자, 이해되셨죠? 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